안녕하세요. 감동터치의 한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전 세계 최고 위층 인사들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핵보유국들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21세기 군사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명의 한국인 전문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닙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1970년대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막힌 한국이 선택한 대안.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해지셨나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2024년 제네바 세계국제안보 포럼. 2024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제안보 포럼은 매년 전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극비회의입니다. 이 자리에는 각국의 국방장관, 정보기관장,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군사전략가들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비대칭 전력의 미래였습니다. 특히 핵무기 없이도 기존 핵보유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죠. 회의장 한가운데 원형 테이블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중국의 리샹푸 전 국방부장. 이들은 모두 자국의 군사력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훈 박사였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으로 과거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세계적인 군사전략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가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무기를 잘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겠지? 중국의 리샹푸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중간급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정훈 박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군사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보유국들과 비교하기에는. 핵보유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정훈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나라의 특수부대 100명과 한국의 특수부대 10명이 대결한다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러시아의 게라시모프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박사님, 그것은 너무 황당한 가정 아닙니까? 러시아 스페츠나츠 1명이면 한국 특수부대 10명은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영상 공개. 이정훈 박사가 손을 들자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한쪽은 완전 무장한 30명의 부대원들이, 다른 한쪽은 단 3명의 인물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실제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국의 특수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죠.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명의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보여준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담벼락을 세로로 달리고 10m 높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전투 능력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30명의 상대방을 불과 3분 만에 완전히 제압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 효과 아닙니까? 영국의 한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100% 실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특수부대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1970년대 프로젝트의 공개.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극비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코드명은 한강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비밀 연구소 사진들, 극비 문서들, 그리고 실험 결과 데이터들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티스 전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인간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생체 강화 기술의 원리. 이정훈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은 극비리에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생화학 공식들과 실험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본 원리는 인간의 뇌가 평소에 근육의 30%만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중국의 리샹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사님, 그런 것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과를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실험 결과의 공개. 새로운 데이터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실험 참가자들의 신체 능력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근력 증가 평균 300%, 지구력 향상 평균 450%, 반응 속도 개선 평균 200%, 시각 능력 향상 평균 180%, 청각 능력 향상 평균 220%.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인지 능력의 향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균 IQ가 180을 넘어섰고 기억력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의 게라시모프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의 어두운 면. 이정훈 박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반인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종족이 된 것처럼 느꼈죠. 가족들도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훈 박사의 말에는 깊은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시켜왔습니다. 현대적 적용.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1970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50kg의 장비를 메고도 8시간 연속 행군을 했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100m 밖의 표적을 정확히 사격했습니다. 맨손으로 두꺼운 철판을 구부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입니다. 다만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일 뿐입니다. 각국의 반응. 미국의 매티스 전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현재 한국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부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정훈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사항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습니다.
러시아의 게라시모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런 기술이 악용된다면. 그래서 한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오직 국가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샹푸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의지. 이정훈 박사가 일어서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 핵무기보다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진화시킨 것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산인 인간 자체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들입니다. 실력의 증명. 그때 회의장 한쪽 문이 열리며 3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체격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에서 남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707특임대 소속입니다. 참석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간단한 시연을 부탁했습니다. 한 명의 부대원이 회의장 한가운데 놓인 철제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 테이블을 마치 종이처럼 구부려 버렸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른 부대원은 회의장 천장에 있는 샹들리에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점프 높이는 4m가 넘었습니다. 세 번째 부대원은 회의장 맨 끝에 있는 작은 동전을 향해 정확히 펜을 던져 명중시켰습니다. 거리는 20m가 넘었습니다. 네. 이것은 마술입니까? 독일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결 승복과 찬사 1만 2천-1만 5천자. 러시아의 충격.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도 소련 시절부터 비슷한 연구를 해왔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국의 스페츠나츠를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던 그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을 러시아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정훈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게라시모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와도 맞설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침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침략한다면. 이정훈 박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악. 중국의 리샹푸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는 이정훈 박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겨냥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샹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능력에 대해 중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훈 박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 숨겨왔을 뿐입니다. 미국의 재평가. 미국의 매티스 전 장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여겨왔지만 동시에 통제 가능한 상대로도 생각해왔습니다. 박사님,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술을 왜 우리와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훈 박사의 대답은 예상외로 직설적이었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1970년대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훈 박사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소중한 동맹국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유럽의 반응.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끈기와 교육열 그리고 위기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독일 대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의 평화적 활용 방안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 근육 위축 치료, 인지 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심경. 일본 대표는 가장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무시해왔던 일본으로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것은 일본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합니까? 이정훈 박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면 그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세부 내용 공개. 이정훈 박사는 이제 더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생체 강화 기술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단계 기본 체력 향상 마이너스 일반인 대비 150% 수준. 2단계 전문 군인 수준 마이너스 일반인 대비 200% 수준. 3단계 특수부대 수준 마이너스 일반인 대비 300% 수준. 4단계 엘리트 수준 마이너스 일반인 대비 400% 수준. 5단계 최고 수준 마이너스 일반인 대비 500% 수준.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군 전체의 60%가 1-2단계 수준이고 특수부대는 모두 3단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707특임대는 모두 5단계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 우위.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3일 안에 끝날 것입니다. 3일이라고요? 네. 북한의 핵시설은 모두 파악되어 있고 우리의 707특임대라면 하루 안에 모든 핵시설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게라시모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의 지하 요새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하 100m든 200m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에게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이 맨손으로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중국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 이정훈 박사는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생체 강화 기술은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소수 정예의 초인적 부대가 결정할 것입니다. 대규모 군대나 첨단 무기보다 개별 전투원의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50년 앞서 준비해왔습니다. 각국의 인정과 존경. 이제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게라시모프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처음에 한국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리샹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미국의 매티스 전 장관은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강국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독창성 인정. 영국 대표가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독창적인 접근입니다. 핵무기라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군인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본 대표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이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적 의도 강조. 이정훈 박사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침략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왜 공개하셨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한국의 이런 능력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나라가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면 한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수부대가 그 나라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러시아 대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제안. 이정훈 박사는 이제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존의 핵무기 중심의 질서가 아닌 실제 능력 중심의 새로운 질서 말입니다.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대량 살상무기로 위협한다면 한국이 개입해서 막는 것입니다. 각국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중국의 리샹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국도 이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게라시모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것입니다. 미국의 매티스 전 장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은 결국 미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대한 찬사.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작은 영토와 인구로도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육열과 끈기, 그리고 위기의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영국 대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어떤 나라와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굴복.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려 했던 일본 대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능력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게 사실상 굴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위상. 이제 회의장의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에 대한 경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G7에 참여해야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호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닙니다. 인도 대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모델의 확산 가능성. 브라질 대표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델을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까? 이정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민족의 특별한 정신력, 교육 수준, 그리고 절박한 위기의식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이정훈 박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이런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 목적으로도 더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스웨덴 대표가 물었습니다. 의료, 재활, 교육, 그리고 우주 개발 분야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언론의 주목. 회의장 밖에서는 이미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비밀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 BBC, NHK, 신화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충격적 비밀 21세기 새로운 강국 한국 등의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의 마무리와 국뽕 클라이맥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4년 제네바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숨겨진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능력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한국을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이 막혔을 때 우리 선조들이 선택한 길. 그것은 인간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무기 없이도 세계 어떤 나라와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신력과 과학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저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터치의 한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